자, 저녁 교육 방송 약 2주 만에 거의 2,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따 일정이 조금 생겨가지고 30분 일찍 방송하는 점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녹화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간단한 기본적인 마인드 방송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말 필수적으로 인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투자 다각화에 대한 설명도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은 기본적인 손절과 간단한 얘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기초적인, 제가 차트나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냥 영순위, 그죠? 그냥 아주 간단한 기본 교육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방송도 아니고 뭐 기술적인 얘기도 안 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그죠? 일단 뭐 기존에 공지드린 대로 손절과 아주 간단한 주식 차트 접근, 말은 사실 주식 차트 접근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좀 나중에 다시 시점을 좀 봐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본 교육 방송에 앞서서 지난달에 교육을 했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 세팅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자 다각화, 이 두 가지는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뭐 최근 들어오셨거나 만약에 오늘 뭐 교육 방송을 따로 매니저님들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링크 달라고 하세요. 네, 요청하셔가지고 담당자 통해서 꼭 지난달 제가 찍어서 올려놓은 교육 방송 그 두 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손절, 첫 번째는 손절 먼저 얘기할 겁니다. 손절 가장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어렵고 가장 안 되고, 사실 이것만 조금만 좀 잘 되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손절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 때로는 고집도 부리고 때로는 뭐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더 여유를 가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 아시는 겁니다. 그죠? 다 아시겠지만 이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50%부터는 두 배입니다. 두 배. 이게 다 이거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죠? 지금 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0%까지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손절하든, 그죠? 우리 목표가 뭡니까? 단기 1, 2주 안에 10% 수익이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나는 이 10% 손절도 못 하겠다? 그럼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당연하게 10%까지는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난 짧게 잡을래. 내 기준은 5%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방송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기준의 원칙과 확립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10%까지는 그냥 당연한, 내가 10% 수익 목표면 11% 원금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인데 손실률 10%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 여기까지는. 그죠? 그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20%도 저는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때로는 뭐 20%, 25%, 그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까지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죠? 20% 손실이면 25% 수익 내면 됩니다. 그럴 자신도 있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20%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33%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은 두 배가 넘어갑니다. 이제는 아예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죠? 이젠 두 배 이상의 시간과 수익이 필요해져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최근에도 뭐 한 번씩 뭐 회원님들,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뭐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해드리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일단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는 종목이 계좌에 있다라고 하면 그 보유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겁니다. 왜냐? 여기서부터는 어떤 영역이냐? 결단의 영역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50%인 종목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팔라 그러면 파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안 파시려고 가지고 계시다가 물려서 마이너스 50%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가 간 종목이 마이너스 45%가 되면 파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팝니다. 안 팔 겁니다. 심리 자체가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0% 되면 팔까요? 안 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50% 넘어가고 마이너스 60% 70% 계좌에 찍혀 계시는 분들 상담 드릴 때 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단의 영역이다. 만약에 정리가 필요하고 정말 바뀌실 거면은 결단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죠? 근데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얘기가 아니죠. 이 표도 다 보셨을 겁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되죠. 그게 손절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가 망가지는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뭐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좀 꾸준하게 조금씩 수익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주변에도 많이 하고, 그죠? 또 누가 뭐로 또 수익 많이 냈대. 야, 에코프로 간대. 에코프로 누구 100%래. 지금 사도 뭐 더 간대. 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 몇 가지 일련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혹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여유자금으로 시작을 하시죠. 당연히 100만 원을 일단 해보자. 혹은 뭐 500만 원을 일단 해보자. 근데 한두 종목 사보니까 또 수익이 납니다. 초심자 행운이죠. 그죠? 또 사놓고 좀 있다 보니까 운 좋으면 몇 시간 만에 또 몇십만 원을 법니다.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주식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투자금을 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 오케이. 1,000만 원 정도 한번 해봐야지. 2,000만 원 정도 해봐야지. 근데 소액으로 연습할 때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자, 그렇게 또 몇 가지 매매를 시작을 합니다. 또 한두 종목 마이너스 가기 시작을 하죠. 그죠? 마이너스 10% 올라오겠지. 마이너스 20%. 뭐야, 반등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0%. 뭐야, 벌써 200만 원, 300만 원 날려버렸네.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일단 놔두자. 손실 너무 크다. 놔두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아, 주식 괜히 시작했네. 그쵸? 차라리 하지 말걸. 아, 그냥 그때 팔걸. 딴 거 살걸. 누구 말 듣지 말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투자 원칙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다 남 탓까지 하기 시작을 하죠. 그죠? 아, 왜 괜히 말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단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이제 추격 매수하고 급등주 탔다가 그럼 또 한두 번 수익 납니다. 계좌에 뭐 5천만 원 물려 있어도 100만 원짜리 사면 또 그건 또 수익 또 잘 납니다. 급등하는 운 좋게 또 잘 타면. 그래, 이거지 하면서 또 추격 매수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 매매 중독도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린 거 마이너스 50% 60%는 그냥 놔둬버리고 소액으로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점차 또 한두 개 물려가는 종목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수금은 없어지고 계좌는 이제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전체 계좌 마이너스 50%. 전체 계좌 마이너스 40%. 그럼 이제 또 그때는 최후에 드는 생각이 아, 나랑 주식이랑 안 맞네.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수익을 약속한다. 뭐 수익 안 나면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헛소리 하는 또 현혹되죠. 왜냐?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쵸? 그럼 또 회비는 회비대로 나가고 손실은 손실대로 있고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그랬으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첫 번째, 기준과 원칙을 설정도 안 하고 주식이 뭔지 제대로 이해도 안 하고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본 마인드 세팅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시작하실 거면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포지셔닝, 그렇죠? 내 단기 매매할 것인지, 단타를 할 것인지, 중장기를 할 것인지,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뭘 할 건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단기 매매를 하고 있죠. 그죠? 누군가에게는 또 스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왜냐? 보유 기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1, 2주, 길면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애초에 뭘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거는 지난 교육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방송 링크 담당자한테 달라고 하시거나 최민희 총괄 매니저님한테 요청 주시면 드릴 겁니다. 그죠? 이번 달에 지울 예정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듯이 혹여나 또 누가 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개로 무료 방송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을 시작하다 보면 계좌가 굉장히 망가지기 너무 쉽다. 특히 손절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직까지 계좌에 마이너스 40, 50%가 넘는 종목들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만 또 통화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많이 나눈 회원님들께서도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입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마이너스 50%, 60% 들고 계시면서 제가 그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고 계신 거냐, 물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고 계신 거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냥 일단 좀만 올라오면 팔려고요. 아무 계획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도 망하지 않을 거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90%가. 애초에 마이너스 10%, 20% 됐을 때 그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가 넘어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좌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 70%가 찍힌 건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왜냐? 이제 손절 더 못하죠. 마이너스 10%, 20% 때도 못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계좌의 저쪽 구석에는 1억이 물려있고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천만 원을 구해서 이걸로 일단 성 대표님 분산 투자 잘 해보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에서 15%. 그럼 종목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많아야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수익을 10%, 20% 내면 뭐합니까? 마이너스 저기 5천만 원 찍혀 있는데. 이거 계좌 안 나아집니다. 이런 거는.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아니면 차라리 정말 그걸 못하겠으면 계좌를 따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같은 계좌 안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5천만 원 찍혀 있고, 일단 성 대표님 1,000만 원만 일단 공부하면서 따라보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새로운 계좌로 하시죠. 새로운 계좌로. 가늠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를 수익 보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꾸준하게 매매가 이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거면은 계좌를 아예 나누시고, 아니다, 난 지금 5천 가지고도 조금씩이라도 다시 노력해서 그래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겠다, 결단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결단을 내리셔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포트를 재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저 입장 바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 내리셔서 변화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좌가 늘어나고 조금씩 지금까지 잘못된 투자를 했으면 인지했기 때문에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단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실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끝까지 저는 일단 이건 놔둘게요. 그럼 존중하겠습니다. 본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죠? 말은 정리해야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게 더 당연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큰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께서는 더욱더 제가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더욱더 좀 더 마음이 좀 많이 갑니다. 자주 연락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하고 인지하고 노력을 해야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포트 재구성, 투자 다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지난 교육 방송에서 굉장히 좀 많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수익 보는 거 중요하죠. 돈 벌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최대한 적게 보는 겁니다. 내가 위험자산인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적게 보고 수익을 좀 더 많이 내야죠. 그럼 우선순위가 될 것은 손실의 최소화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수익입니다. 왜냐? 보고 계시잖아요. 손실을 크게 보고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2배 이상의 시간과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손절가를 잡고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주 교육 방송이든 최대한 빨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최근에 입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최근에 포트 재구성 관련해서 통화도 많이 드리고 있고 상담 드리고 있는데, 이 손절에 대한 간단한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고 다 들어본 얘기지만 제가 좀 직접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0%면 10%, 마이너스 7%면 7%, 본인만의 그 수익률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 이동평균선의 21선이나 5일선 혹은 11선, 단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제가 2달 전에, 3달 전에도 한번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방송을 했었었는데, 다음 주에 좀 빠른 시간에, 빠른 시일 내에 또 방송할 겁니다. 그죠? 다음엔 좀 더 세부적으로 지지선 잡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손절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여기까지 손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기술적으로 차트나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그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겁니다. 기술적인 것도 추후에 계속해서 할 겁니다. 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 어차피 알려드려도 노력하고 본인들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거 없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뭐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방향만 알고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죠, 그죠? 뭐 검색식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나중에 검색식 제가 쓰고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모든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다 돼야 그런 것도 보면서 대응이 가능한 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그냥 딱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접근 방법, 그죠? 주식 접근. 사실 손절은 뭐 딱히 이렇게 메모할 게 없습니다.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림 보기.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주식의 방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상향. 그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추세가 좋은 걸 의미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횡보. 일정 가격 구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큰 폭의 변동성 없이.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우하향이 있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이 한 종목 1번, 2번, 3번 어떤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수익이 높을까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한, 당연히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죠? 당연하죠. 3번은 없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보면 에코프로 어떤 종목입니까? 최근 1년을 기점으로, 그죠? 우하향, 하락 진행 중인 종목인 겁니다. 이런 거를 애초에 매매하실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 관점입니다. 그죠? 우하향하고 있는, 얘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 얘는 다음에 보자, 이러고 넘기는 겁니다.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넘겨야겠다.
이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종목을. 그죠? 우하향하고 있는 거는 웬만하면 매매에서 제외하십시오.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럼 반대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 현대차. 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네. 최근 1년 동안. 얘는 탄력이 좋고 최근에도 거래량도 좋고 다 좋네. 차라리 이런 거 사는 게 오히려 저런 것보다 안전한 겁니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 주식으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죠? 대표님 현대차 지금 사도 될까요? 알아서 하는 거죠. 국민 주식인데. 저희는 우량주를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에코프로 살까요? 라고 하시면 현대차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적 관점입니다. 그죠? 그럼 횡보는 무엇이냐? 그냥 큰 폭의 변동성 없이 일정 가격 구간 안에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 1년을 보시면 그냥 가격 구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그냥 횡보. 큰 폭의 변동성이 없죠. 이때 샀으면 마이너스 5% 갔다가 마이너스 10% 갔다가 플러스 5% 갔다가 마이너스 10% 갔다가 그냥 똑같습니다. 계속 못 가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좀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횡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 당연히 횡보하고 있거나 우상향의 종목을 사는 게 수익 날 확률이 높을 거죠. 그죠? 근데 옛날 매매 방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많이 빠졌네. 단기 바닥이네. 누가 바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8만 원대는 안 깨진다고 합니까? 옛날 매매 방식, 몇 년 전, 이제 10년 전, 예전에 매매하던 방식들은 우량주 단기 바닥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바닥이다. 사야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매매 방식이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도 근데 TV 방송 보면 에코프로 바닥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바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하향 진행 중인 종목을 감히 누가 여기가 정말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매매가 들어갑니까?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하겠죠, 당연히. 그럼 7만 원대 가면요. 6만 원대 가면요. 그럼 저가 매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기 매매입니까? 초중장기 매매가 되겠죠. 그죠? 1년 내내 하락했던 종목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까 딱 2배 걸렸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중장투는 저희는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애초에 그냥 배제하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에도. 그죠? 여기가 바닥일지는 더 깊은 바닥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럼 이걸로만 보고 일단 그림을 보고 배제를 하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 대표님.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나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 가지고는 1시간 넘게 떠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엄청 그냥 간단한 그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보하거나 그냥 최근 추천드렸던 종목 PJ전자 예로 들겠습니다. 횡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얘도 횡보입니다. 상승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이거 못 뚫고 있습니다. 8,100원을. 횡보입니다. 일정 가격 구간에서. 그럼 뭘 봐야 되냐? 거래량. 최근 1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대량 거래, 이런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모든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봐야 되냐? 자, 대량 거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최근에 핫했고 시장에서 그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재료가 있든 뭐가 있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생겼을 겁니다. 그죠? 주식은 결국 사는 사람이 많아야 갑니다. 주식은 결국 관심도가 높아야 갑니다. 아무리 실적 재무가 다 좋고 이거 진짜 갈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인데 라고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걸 보는 겁니다. 시장의 관심만 보면 됩니다. 그것이 곧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최대 동력입니다. 그게 곧 거래량이다. 오늘은 기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또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방송해도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송도 저도 시간 내서 저녁에 저녁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조금이나마 좀 진실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법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한다고 돈을 더 받고 이러지도 않죠. 그죠?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알고 따라오시라고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괜히 이상한 수익률과 뭐 확정 수익, 확정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에. 뭐 손실나면 환불, 개소리,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정말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지들이 하지. 왜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시장에 관심을 보려면 거래량을 보는 거다. 그죠? 제가 왜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왜 이렇게 장마감 생방송, 장정 생방송을 하겠냐? 딱 하나입니다. 이 시장에 관심을 알자고. 이거를 주식을 하는, 내가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죠. 그죠? 이걸 알고 주식을 해야죠. 적어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표 말만 믿고 따라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게 곧 방송 시청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투자하십시오. 선생님, 저 오전에 바빠서요. 화장실 가실 시간 없으세요? 5분, 10분? 그 잠깐입니다. 그거는 변명이죠. 오후 생방송, 오전 4시, 당연히 본업 있으시면 못 듣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퇴근하시는 길에, 지하철, 버스, 운전 중에 그 잠깐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시작에 항상 5분은 노래가 한 곡에서 한 곡 반 나오죠. 그거 넘기시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아침 저녁 하루에 10분씩 2번입니다. 20분. 내가 내 소중한 돈 투자하고 맨날 저 방송하는 성대표란 양반 따라가고 있는데, 에? 저 양반이 뭔 생각을 가지고 추천을 하는지는 아셔야죠. 그렇죠? 그게 노력이고 그게 투자입니다. 그죠? 이렇게만 오늘 좀 간단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차트 분석이나 이제 지지선 보는 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종목 뭘 봐야 되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그림, 횡보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그 다음에 최근 6개월에서 1년 내에 대량 거래가 동반된 적이 있느냐. 대표님 한 번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은 약합니다. 한 번인 종목과 10번인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전 10번인 종목 살 것 같습니다. 그죠? 최소 한 3-4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테마순에 잘 놀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분명 많은데, 기본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라도 더 높은 확률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사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 기준 안에서, 그리고 포지셔닝 단기 관점에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들이 생각하는 단기보다 저는 1, 2주를 더 앞서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면서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오늘은 딱 30분 시간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맨날 교육방송 할 때마다 뭐 50분, 1시간 넘어가서 듣기 힘들다고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오늘 손절에 관련된 최근에 많은 분들 통화드리고 있고, 포트 재구성해드리고 있고, 손절해야 될 종목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방향 설정해드리고 있는데, 답답한 점이 많아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원칙 만드는, 손절에 대한 원칙 만드는 거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이제 주식 접근하는 방법, 배제하는 방법, 그죠?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송 대표가 종목들을 선정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줄 거구나라는 것을 그냥 인지하시라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저녁에 교육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넘어가고 있는데 100분 넘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왜냐면 제가 애초에 7시로 좀 공지를 해놨다가 오늘 또 저녁 일정이 생겨가지고 30분 좀 땡겼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7시로 알고 계시고 좀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늦게 들어오셨더라도 바로 제가 녹화방송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생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못 들으셨던 앞에 부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생방송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좀 교육방송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교육방송은 좀 더 빠르게, 뭐 다음 주가 됐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랑 일자는 제가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오늘
교육방송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방향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교육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저는 생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